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많이 소문 내주셨나요? 자, 몇 분 들어와 계실까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동시 시청자, 네, 53분, 53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맞아요. 네. 자, 여러분, 함께 불러볼까요, 우리? 네. 설철수 이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드디어 네. 만나 뵙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나누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네, 특히 이현수님 엄청 기다리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왔어요. 네. 아유, 아닙니다. 많은 분들 또 기다려주신 만큼 오늘 알찬 시간, 네, 하트가 막 쏟아지네요. 네. 폭망이 안녕하세요. 활발해졌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께 또 알려주셔서 오늘 목표치 200명 어때요? 200명? 네. 200명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지금-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50명. 네, 지금 50명이니까 150명. 혼자 50명 했어요. 네. 제가 100명분은, 최소 100명분은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여러분들의 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세요. 뭐 카카오톡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단톡방에 뿌려주세요. 그냥. 네, 훅 뿌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대요. 네. 자, 오늘 유행가 여러분 함께 하실 건데, 오늘은 설채원 선생님이랑 함께 좀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유행가가 이 유기동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기동물을 입양하게 되었을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유기동물 입양했을 때 주의사항. 이게 되게 많은데? 그쵸.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을까? 가장 처음에. 가장 처음에. 네네. 저는 우선 이제 의학적인 거 우선 뒤로 잠깐 밀어놓고 네. 행동학적인 부분 이제 유기견을 입양을 하시면 가장 먼저 집에서의 보이는 행동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기간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요. 허니문 기간이요? 네, 허니문 기간. 네. 딱 집에 왔을 때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얌전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얘가 계속 얌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처음 그렇잖아요. 네. 저도 성격이 원래 되게 좀 막 약간 이제 친구들이랑 놀면 아시죠? 눈빛이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 눈빛이었어요. 약간의 병맛이 있다. 네, 병맛이 네. 있는데 뭐 방송을 한다거나 이런 자리에 오면은 되게 이렇게 스마트한 네, 이미지. 괜히 그런 이미지로 네. 못 바꾸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강아지들도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가면 행동이 쫙 이렇게 억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 조금 이렇게 이제 적응을 하다 보면 이 보호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분위기가 익숙해지면 행동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얘가 얌전하다고 생각하고 막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죠. 막 진짜로 상처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지만 너무 잘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데리고 온 순간부터가 교육의 시작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허니문 기간을 주의하자. 네. 그쵸? 우리 사람도 결혼했을 때 네. 처음에 잘 약간 싫어하시는 거. 아니요, 저는 연애를 워낙 오래 해서. 네. 이게 뭐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방송의 이미지에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쵸? 저는 여기서 약간의 약간 병맛을 좀 더 하면 돼요. 네. 여기서는 병맛을 볼 게 별로 없어서. 저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그 모습이에요. 네. 영상에서 만나보신 그 모습입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 저희가 유기동물에 관한 이야기니까 또 한 달 매달 이렇게 진행을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눠 볼 거고요. 오늘의 주제를 한번 정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허니문 기간 이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기동물 키우실 때 반려견을 키우실 때 네.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네. 고민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지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즘. 오늘의 주제를 지즘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지즘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짖음이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는 짖어요. 네, 맞아요. 네, 개는 짖는 동물이에요. 안 짖으면 우리 보호자분들이 운이 좋은 거예요. 네, 원래 개는 짖는 동물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뭐 옛날 사람을 역사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사가 있어요? 네, 늑대가 짖는 거 보셨나요? 오! 그쵸. 하지만 짖지 않아요. 네, 네, 이렇게 그것만 하잖아요. 하지 늑대는 짖지 않아요. 네. 근데 늑대에서 개로 진화하면서 짖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짖는 개를 선호했기 때문이에요. 약간, 지켜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처음에 네. 언제야? 이 사람들이 농경 사회를 제가 약간 설명충 기질이 있어서 농경 사회를 하지 않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할 때 그쵸. 원래는 뭘 했냐면 불침번을 썼어야 돼요. 야생 동물이 와서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사람들이 깨서 불침번을 쳤어야 됐는데 어느 날 이제 늑대 중에서 조금 이제 개로 점점 진화가 되고 있는 개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사람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 먹으러 왔는데 처음에 막 쫓아냈는데 네. 얘네들이 여기 있으니까 다른 동물들이 오면 짖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거죠. 지켜주겠다. 불침번을 안 써도 되겠네. 내가 잠을 더 잘 수 있겠구나. 네. 그냥 짖으면 깨서 나가서 공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살게 되고 사람들한테는 개가 짖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짖는 아이들만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늑대가 아닌. 짖어요. 네, 잘 짖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 행동의 제1원인이 뭘까요? 강아지들 문제 행동 원인 첫 번째.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애기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저귀 갈아달라 울고, 배고프다 울고, 네, 막 그렇게 해서 우는 거에 따라서도 이제 사람들이 아우, 애기가 이런갑다 하고 달래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강아지들도, 반려견들도 짖는 이유가 욕구에 대한 분들이 뭐 이렇게 충족이 안 돼서?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보다 더 먼저가 있어요. 먼저는 모르겠어요. 개들에게는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 문제 행동으로 인식한다. 개들한테 원래 짖는 건 정상 행동인데 네. 사람들이 이 짖는 걸 이젠 싫어하기 시작한 거죠. 좀 시끄럽다고. 네. 그래서 우선 이 첫 번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짖음이라는 건 하나의 증상이에요. 이렇게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뭐 당뇨병, 뭐 심장병 뭐 이런 게 있지만 이런 병이 걸리고 나면 여기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죠. 네. 뭐 당뇨병이면은 뭐 오줌을 많이 싼다거나 이런 것처럼 짖음은 강아지들의 이 마음속 안에서 뭐가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비슷한 사람을 보면 짖는 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회화가 부족한 아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을 보면 불안해요. 그러면 주 원인은 불안인데 이 불안 때문에 짖음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분리불안도 마찬가지죠. 혼자 있는 게 불안해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짖음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증상으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얘가 짖어? 그러면 짖는 것만 바꿔야지 하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원인을 찾아야지. 네. 근데 여기 영상에 보면요. 그 채팅창에 한번 보면요. 네. 정말 이 두 가지의 질문이랄까요? 너무 다른 것 같은 게 네. 어떤 개들은 보면 어떤 아이들은 사람을 보고 짖어요. 네. 같은 강아지를 보고는 괜찮아요. 또 어떤 강아지들은 같은 사람 보면 괜찮고 강아지 보면 짖어요. 네. 이런 게 이건 그냥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왜 그렇지?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근데 단 하나로 딱 집을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싫어하세요? 저요? 네. 싫어하는 거 뭐 있어요? 음식을 말씀하시는. 아무거나. 굴! 꿀 왜 싫어요? 냄새가 너무 싫어요. 그 냄새가 왜 싫어요? 맛이 봐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호불호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호불호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화라는 거래요. 어렸을 때 많이 만나고 경험해보고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알려주고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는 그걸 알려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이 이제 사회화로 하는데 좀 볼까요? 네. 사람만 보면 방탄소년단님 같은 경우 뭐 사람만 보면 짖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마 이제 사회화 시기 때 집에만 있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거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이걸 바꾸려면 외부인들한테 많이 좋은 경험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도 그렇죠. 네.
첫인상이 중요한데 이 첫인상이 나빴던 걸 좋은 걸로 바꾸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정가희님이 저희 집 강아지는 사회화를 시작하고 더 짖는데 왜 그럴까요? 아, 네. 우선은 자, 첫 번째로 유전적으로 원래 그냥 많이 짖는 아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화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건 그냥 막 만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무서운데 억지로 만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네. 사회화라는 거는 좋은 경험을 해야 돼요. 좋은 경험을.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는 오히려 불안해서 더 짖다가 이걸 좀 더 꾸준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대부분의 문제행동은 처음에 교육을 하면 나빠졌다 좋아져요.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원래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교육을 시작하면 자기도 어색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나빠졌다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6개월에서 1년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봐야 네네. 된다라고 해주신 거죠. 근데 사회화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저 서지영 님이 해주신 질문 저도 딱 궁금해요. 사회화하는 나이가 따로 있나요? 사실 따로 있진 않지만 가장 쉽고 잘 되는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2개월에서 4개월. 이미 글렀네요. 그렇죠. 네, 이미 끝났어요. 네. 이게 2개월에서 4개월 지나서 5개월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통 얼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냐? 20배. 네. 2개월에서 4개월에 하는 것보다 그 뒤에서 하는 게 한 20배 정도가 더 듭니다. 네. 2개월에서 4개월이면 정말로 저도 방금 끝났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사람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짖음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안 짖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고양이나 강아지 보면 짖어요. 사람한테도 짖는데 그건 복불복인 것 같아요. 저거 잠깐만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은 여집사와 토리의 브이로그? 네, 그분 네, 보면은 네. 폼의 7개월 아가인데 집이 아파트 1층인데 베란다 보며 네.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짖어대요. 어젯밤은 이 집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면 소리를. 네, 그쵸. 죄송하죠. 이거.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7개월 애기인데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짖는다. 이게 아까 우리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어떤 뭔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 네, 산책 훨씬 더 많이 해보시고요. 집 안에서도 놀이를 훨씬 더 많이 하게 해보세요. 그래서 애를 피곤하게 만들어 보세요. 피곤하면 짖을 힘도 없습니다. 왕성하게 또 활동을 막 하고 싶고 그렇죠. 이런 저 나이 시기가 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책도 하고 싶고 놀고 싶은 나이인데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루틴이 중요해요. 루틴이요? 루틴. 아. 강아지들한테 일정하게 매일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참아요. 사람도 그렇죠. 네네. 여행 예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네. 여행도 못 가지만 뭐 꼭 국외가 아니더라도 휴가 아니면 여행 딱 예약했어요. 네.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죠. 신나죠? 힘들어도 열심히 살죠. 그럼요. 왜죠? 여행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뒤에 보상이 여행이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걔들한테도 계속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있으면 보세요. 지금 좀 지루하고 심심해요. 네. 그래도 내가 저녁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게 확신이 든다면, 저녁에 놀 수 있다라는 게 확신이 든다면, 그렇죠.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걸로 보면 되냐면 야외 배변하는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하루에 아침 저녁 일정한 시간에 계속 산책을 나가다 보니까 네. 애들이 나 좀 이따 저녁에 나갈 거야를 알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 싸고 참는 거죠. 배변을 나가서 하려고? 네, 나가서 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정신 건강에서도 항상 이렇게 루틴, 네.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강아지들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조금 짜증나는 게 있어도 참고 네. 대신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앞에 네 아까 댓글 달아주신 분 이런 방법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진돗개 치유 성장일기님. 네. 네. 어디 저희 있어요? 강아지는 밖에서는 사람을 보면 짖지도 않고 오히려 반기는데 네. 집에서는 누가 오면 무지 짖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 공간에 들어오지 마. 그렇죠. 네. 영역 방어 공격성이죠. 밖에서 중립적인 공간에서는 원래 그런 친구들은 치우인 것 같아요. 치우는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하지만
그래서 중립적인 공간에서는 잘 지내요. 네. 그런데 내 공간에는 안 왔으면 좋겠는 거죠. 네. 내 공간에 들어오지 마! 이걸, 네. 네, 딱 그거일 것 같아요. 근데 영역 방어 공격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또 진돗개고, 진돗개 예전에 우리가 왜 키웠어요? 집 지키라고. 네, 집 지키라고. 집 못 지키는 애들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어졌죠. 네, 복날에 잡아먹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집 잘 지키는 애들만 많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영역 방어 공격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좀 관리적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면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그때만 준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관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게 좀, 아까 말씀해주신 보상. 네, 그렇죠. 비슷한 건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질문이 엄청 많이, 네, 올라오고 있어요. 자.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지니지니님? 네, 말티즈 2kg가 조금 넘는 아이를 5개월에 데리고 오셨는데 경계를 해서 환자. 아이고, 이거 절대 안 돼요. 네. 이거 우선은 어머님, 딸만 혼자서 산책 나가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불안에 의한 공격성일 거거든요. 근데 아마 보여요. 딸이 막, 우리 집 강아지인데 막 친구들 오고 그러니까, 막 오지 마라는 얘기 못하고 와서 만지고 막 이러다가 항상 얘는 그동안 계속 참는 거죠. 난 너무 싫은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사람에 대한 사회화가 안 돼서 다른 아이들이 너무 싫은데 막 부들부들 떨다가 마지막에 앙앙앙앙 하고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산책 나갈 때 절대로 이 부모님이 같이 나가야 되는 아이고요. 진짜 쉽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kg 조금 넘는데 5월에 네. 데리고 왔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게 참다가도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만진다거나 좀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뭐 입마개 교육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그 전에 절대로 우선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얘한테 막 이렇게 다가오면서 만지려고 예쁘다. 한다거나, 네.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강아지를 안 키우는 사람들도 배워야 되는데 네. 강아지 처음에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희 집은 일단은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공익 광고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쁘다 하는 손길이 이 아이는 호랑이가 이렇게 잡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한번 여쭤봐요. 네, 애기 짖어요? 물어요? 이렇게 네네네네. 여쭤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만약에 이제 만나야 되는 아이면. 네. 근데 자기가 먼저 다가온다. 그러면 인사를 하기 시작해요. 네. 다가오지 않으면 얘는 안 만나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3콤보가 있어요. 네. 눈 마주치고, 손 내밀고, 허리 숙이기.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우리가. 눈 마주치는 것도 싸우자는 거고, 손을 내밀었다가 자기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침범당하게 되면 왕 하고 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허리를 굽히는 것도 공격적인 신호예요. 근데 아마 이제 아이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가와서 예쁘다! 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앙앙앙 하고 물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요즘은 목줄에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되게 좋습니다. 네, 겁이 많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함께 사실은 조금 주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어때요? 그것도 괜찮다고. 네, 되게 좋은 방법이죠. 네. 네,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많이. 네. 네, 아까 답변하시려다가 넘어갔어요. 원래 안 짖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짖어요. 사람한테도 짖는데 복불복인 걸까요? 왜 그럴까요? 캬캬 우우 우님. 네,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도 상당히 많아요. 뭐 냄새 때문으로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향이 나면 네. 공격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은 거는 강아지나 사람한테 짖을 때 그 사람의 아니면 그 강아지의 인상착의나 특징을 한번 적어놔 보시면 좋아요.
생긴 것도 보는군요. 네, 생긴 것도 보죠. 저희 그래서 사회할 때 뭐 하냐면 막 인물도 수염도 붙여요. 수염도 붙이고 네. 할 수 있으면 대머리도 만나게 하고요. 아, 네, 막 그 인종별로 백인, 황인, 막 흑인도 만날 수 있으면 좋고요. 네. 되게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결국 냄새는 힘들잖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우리 강아지가 어떤 아이들을 싫어하고 어떤 아이들을 좋아하고 이런 걸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성별에도 차이 있어요.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한테 더 많이 짖고요.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한테 더 많이 짖어요. 같은 같은 성일수록 라이벌 의식을 더 많이 느끼니까. 그건 그럴 것 같아요. 네. 물러나! 여기 오면 안 돼! 이러면서, 네, 라이벌 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궁금증 좀 해결되시고 있나요? 오늘 지즘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즘에 관한 궁금증, 네, 여러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어떤 질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정현님, 네. 6살인데 어릴 때부터 TV에 나오는 동물들한테 짖어요. 아, 네네네네. 네네네. 자, 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교육적인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홍수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홍수법? 홍수법은 싫어하는 자극에 그냥 노출시켜서 스스로 적응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네. 보통 짖으면은 채널을 바꾸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쵸. 근데 그렇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TV를 볼 때 개가 보여도 개인지 잘 몰랐어요. 네. TV의 성능이 떨어졌을 때. 왜냐면 강아지들 눈에는 예전엔 TV가 이렇게 연속적인 화면이 아니라 흑백에 그냥. 깜빡깜빡깜빡깜빡거리게 보여요. 아. 이게 이 주파수랑 차이가 우리 네. 눈이 사람이 보는 주파수와 강아지가 보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인데 요즘은 TV가 좋아져서 강아지들한테도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TV 화질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강아지들한테도 잘 보여요. 네. 그런데 걔가 나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TV를 볼 때 걔가 계속 나오는 TV가 있나요? 없죠? 내가 막 짖었더니 걔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쫓아냈다 생각하겠죠. 그쵸. 그러면 더 짖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강아지가 나오는 화면을 그냥 안 짖을 때까지 틀어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알 거예요. 아, 여기 나오는 거 아니구나. TV라고 인식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가끔은 이렇게 뒤에 가서 막 봐요. 뒤에 있나? 막 이러고 이렇게 가서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사실은, 유기동물이 이제 입양이 되었을 때 사회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조심히 사용해야 돼요. 이 홍수법 같은 경우에는 더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TV 정도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유기견 인보할 때 제가 인보를 지금 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사회화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행동에 관한 것들을 네. 체크하는 것들이 있는데, TV 보는 것. 네, TV를 볼 때 어떤지, 차 지나가는 소리 어떤지, 차를 잘 타는지 못 타는지, 이런 것들도 인보를 하면서 다 이제 체크를 해서 그 나중에 입양을 할 때, 유기동물 입양을 할 때 입양처에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사회화로 다 생각을 하는구나. 네, 이런 고민들도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이들 입양했는데 센터에서는 순했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심하게 짖어서 걱정입니다. 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은 데려오신 지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되셨을까요? 11112님? 맞나요? 네. 뭐, 밑에 혹시 답이 네, 나오나요?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데리고 오신 지? 답이 오셨을라나? 오셨을까요? 네, 5개월. 5개월 됐는데도 지금까지 짖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센터에서는 행동이 억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내 가족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새로 와보니까 좀 이 환경에 적응도 하고 보호자가 나를 이제 항상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제는 조금은 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짖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되게 좋아요. 만약에 데리고 온 지 일주일 됐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얘도 새로운 환경에 왔으니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5개월이 됐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아마 이제 그동안은
무서워서 기간이었던 거죠. 억압돼서 오히려 센터에서 아무 행동도 못했던 아이가 네. 집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네. 이제는 조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스피츠 유기견이었는데 역시 아기를 키우는데 목줄하고 산책하면서 목줄 놓치면 이름 불러도 안 오고 도망가 버려요. 집 마당에서도 풀어놓고 싶은데 대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놓쳐버리면 집에 들어와서 큰일이에요. 도와주세요. 네. 네. 이거는 우선은 리콜 교육을 되게 꾸준히 하셔야죠. 이름 부른다고 강아지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엄마가 부른다고 잘 갔나요? 안 가죠.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싶죠, 막.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예전에는 아파트가 낮았으니까. 말 잘 듣는 거 안 하잖아요. 네, 뭐 2, 3층 엄마가 막 채연아 들어와 이러면 네. 안 하다가 엄마가 결국에 이제 멱살 잡고 끌고 그쵸. 간단 말이에요. 밥 먹으라고. 네. 강아지들도 정확하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불러도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을 잘 하셔야 되고, 사실 만약에 너무 도망가는 게 걱정이 되면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조를 놓지 않는 거. 네. 그리고 리콜 교육할 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5m 줄을 써보세요. 엄청 기네요. 네, 5m 줄. 다 돌아다니게 만드는 네, 거예요. 5m 줄을 달아놓고 땅에다 놓은 다음에 이름을 부르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면 평소에 주던 거 말고 진짜로 맛있는 거. 네, 딴 때 절대 주지 않는 거. 가치가 제일 높은 거. 그러니까 500원 주면 안 하는 거, 5만 원 주면 하는 게 있듯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보상을 네. 그때만 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도망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5m 줄이면 발로 밟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면은 보상이 안 주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밟고 또 늘리고 밟고 늘리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는 네. 거예요. 5m 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놀다 보면 아니면은 줄을 뒤에다 조금 무거운 거 달아놔도 돼요. 줄 뒤에다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네, 혹시라도 거를 도망가면 네. 도망가도 속도를 늦게 하고 내가 발로 밟아서 잡을 수 있게. 네. 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교육이 될 겁니다. 네. 이게 참 그냥 입양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아니라 사실 입양을 와서도 아이들이 사회화의 시간이 없었던 친구들도 있고 조금 움츠려져 있었던 시간들도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입양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거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우선 윤성킴님, 거울에 비치는 자기 얼굴 보고 짖는 아이, 이거 왜 짖을까요? 낯설어서. 강아지들은 자아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난지 몰라요. 그냥 농담으로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는 하긴 아니에요.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강아지들 중에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애는 없고요. 네. 거울을 봤을 때 네. 자기인 줄 몰라요. 다른 강아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히려 풍수법을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보게 만드는 네, 거예요? 계속 보게 만들어서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기가 처음에 흥분을 하면 인식을 못해요. 네. 근데 짖다가 자기도 힘들겠죠. 네. 근데 봤더니 이게 뭔가 이상한데 하면 애들 막 뒤로 가서 이렇게 본다니까요. 거울 뒤로.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것도 좀 시간과의 싸움인 것 네. 같네요. 뭐든지 강아지 교육은 인내심. 인내심. 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수 122분 함께 해주셨었대요. 122분. 네, 여러분 더 많은 분들 오늘 200명 저 혼자 목표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잡아봤었어요. 네. 네. 저희가 150까지 한번 해보죠. 네, 150까지. 네,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 근데 네. 좋은 질문들이 많다. 좀 이따 좀 올라와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 좀 질문 답변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네. 조금 쉬었다가 네. 위로 올려서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네, 나가지 여러분, 마세요. 나가지 마시고, 많이 질문 올려주시면 우리 수의사님께서 또 계속해서 궁금증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저희는요, 공개 입양에 관한 영상 보시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함께 보시죠.